서울의 변두리, 콘크리트와 희망과 꿈이 뒤섞인 그곳에 김철수와 박영희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굳은 살 박인 손과 쉽게 웃는 미소를 가진 건설 노동자였고, 그녀는 따뜻한 눈빛과 세상보다 큰 마음을 가진 전업주부였습니다. 그들의 25년 결혼 생활은 늘 따라다니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동반자 정신의 증거였습니다. 그 토요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철수는 빵을 사러 나갔습니다. 정 씨의 빵집에서 갓 구운 커피와 옥수수빵 냄새 사이에서 그는 늘 하던 대로 복권을 샀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일지도 모르죠, 정 씨. 그는 농담을 던지며 낡은 셔츠 주머니에 복권을 넣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철수는 영희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콩고물 떡 향기가 아침 뉴스가 나오는 텔레비전 소리와 섞여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소박한 식탁에 앉아 미소를 교환하며 주말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철수야, 지은이가 전화했어. 내일 우리랑 점심 먹으러 온대, 영희가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부부의 외동딸로 21살의 법대생이었고 둘 되게 자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래? 좋네. 우리 딸 본지 오래됐어. 시간 참 빠르다, 그치? 엊그제 걸음마 배우던 게 엊그제 같은데. 철수가 추억에 잠긴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하루가 평범하게 흘러갔습니다. 철수는 집 수리를 하고 영희는 작은 마당의 텃밭을 돌보았습니다. 밤에는 베란다에 앉아 별을 보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극적으로 바뀔 거라곤 상상도 못한 채로 말이죠. 일요일 지은이가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그녀의 빛나는 눈과 자신감 넘치는 자세는 곧 졸업을 앞둔 사람의 결의를 반영했습니다. 식사 중에 그들은 미래, 직업의 도전, 그리고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졸업하면 꼭 도와드릴게요. 두 분은 더 편안한 삶을 누리셔야 해요. 지은이가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철수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딸아, 네가 꿈을 좇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우린 이미 성공한 거야. 월요일이 되자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철수는 일찍 건설 현장으로 출근했고 영희는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영희가 받았습니다. 영희 씨, 당장 TV 틀어요. 4번 채널. 이웃의 수다쟁이 김 씨가 소리쳤습니다. 궁금해진 영희는 TV를 켰습니다. 진행자가 주말 복권 당첨 번호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그 번호들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익숙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영희는 철수가 늘 냉장고 위에 두던 복권을 찾았습니다. 번호를 확인하자 그녀의 심장이 거의 멎을 뻔했습니다. 세상에.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외쳤습니다. 그 순간 영희와 철수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든 복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돈을 의미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영희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첫 반응은 철수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지만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직접 소식을 전하고 싶었고 남편의 얼굴에 떠오를 행복한 표정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세울 계획들, 갚을 빚들, 살 수 있을 새 집, 지은이에게 제공할 수 있을 밝은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하루가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영희는 집안일에 집중하기 힘들었고 자신의 양말 서랍에 숨겨둔 당첨 복권에 대한 생각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늦은 오후에 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철수가 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친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영희는 달려가 그를 껴안았고 흥분을 거의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여보, 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있어요. 그녀가 눈을 반짝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계속 말하기도 전에 철수가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잠깐, 영희야. 내가 먼저 할 얘기가 있어. 그가 놀랍도록 심각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영희는 멈췄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남편의 어두운 표정을 보자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여보? 뭔가 있었나요?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아내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영희야, 나 복권에 당첨됐어. 영희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막 하려던 말들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동안 그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보? 그녀는 겨우 말을 이을 수 있었습니다. 나 당첨금을 받았어, 영희야. 큰 금액이야. 철수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영희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느꼈습니다. 기쁨, 혼란, 그리고 남편의 이상한 태도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여보. 왜 그렇게 심각해요? 나도 방금 말하려고 했는데. 그녀가 말하기 시작했지만 철수가 다시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아니, 영희야. 넌 이해 못할 거야. 그가 마침내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난 결심했어. 이 돈을 전부 나 혼자 갖기로 했어. 이어진 침묵이 귀가 멍할 정도였습니다. 영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남편을 바라보았고 방금 들은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철수의 말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고 매번 반복될 때마다 새로운 충격과 고통의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보? 그녀는 마침내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철수는 시선을 돌렸고 아내의 눈에 비친 혼란과 아픔의 혼합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내 말 그대로야, 영희야. 그 돈은 내 거야. 내가 복권을 샀고 내가 당첨금을 받았어. 영희는 발 밑에 땅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25년간의 결혼 생활, 사랑과 동반자 정신이 그녀의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보, 우리는 항상 모든 걸 함께 나눴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녀가 애원했고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변함없이 냉담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어, 영희야. 이 돈으로 난 항상 꿈꿔왔던 삶을 살 수 있어. 네가 모든 걸 망치게 할 순 없어. 매 말 한마디가 영희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인생을 함께 만들어 온 다정하고 관대한 철수는 어디 있는 걸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 철수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헤어져. 난 이미 이혼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 영희는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 그 단어는 터무니없고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지은이는요? 그녀는 딸을 생각하며 겨우 물을 수 있었습니다. 걔는 이제 성인이야. 이해할 거야, 철수가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 영희가 놓치지 않은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철수가 그들이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을 파괴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탐욕이 그를 알아볼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보, 그녀가 말했고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모아 말했습니다. 당신은 큰 실수를 하고 있어요. 그 돈은 우리 가족, 우리의 역사보다 더 가치 있지 않아요. 하지만 철수는 이미 돌아서서 침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거기 서 있었고 거실에 홀로 남아 세상의 무게가 어깨를 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전투가 시작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을 위한, 가족을 위한, 그리고 그녀가 믿는 모든 것을 위한 전투였습니다. 밖에서는 해가 지고 있었고 한때 행복한 가정이었던 집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자신에게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싸울 것입니다. 그녀의 사랑을 위해, 그녀의 존엄성을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축복이 되었어야 할 재산이 저주로 변했지만 영희는 그것을 다시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와 영희의 집에는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한때 하나였던 부부는 이제 침묵과 불신의 시면으로 나뉜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전날 밤의 사건들로 여전히 충격을 받은 채 철수가 이를 위해 준비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기계적이고 무감각해 보였습니다. 정말 이대로 할 거예요, 여보? 영희가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철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그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야, 영희야. 넌 그 생각에 적응하는 게 좋을 거야. 철수가 나가는 동안 영희는 분노와 결심이 자신 안에서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그토록 많은 세월을 함께 나눈 남자가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자신의 생각들과 홀로 있을 수 없어 영희는 이웃이자 친구인 이 씨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의 집에 도착했을 때 영희는 이 씨뿐만 아니라 그녀의 딸 수진도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은 갓 졸업한 젊은 변호사였습니다. 영희 씨, 이런 깜짝 방문이라니, 이 씨가 외쳤고 즉시 친구의 침울한 표정을 알아차렸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너무 슬퍼 보이네요. 영희는 망설였지만 그녀의 가슴 속 무게는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컸습니다. 눈물을 머금은 채 그녀는 전날 밤의 사건들, 철수의 충격적인 고백과 이혼 계획을 나눴습니다. 이 씨와 수진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들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수진이 분개하며 외쳤습니다.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당신들은 결혼했고 그 상금은 둘 다의 것이에요.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영희가 고백했고 길을 잃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철수가 완전히 변했어요. 더 이상 그를 알아볼 수 없어요. 수진은 최근 얻은 법률 지식으로 이 상황에서 영희의 권리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당신에겐 권리가 있어요. 철수 삼촌이 복권을 샀다고 해도 당신들은 재산 공동 소유로 결혼했어요. 그 상금의 절반은 법적으로 당신 것이에요. 세 여성이 영희의 선택지를 논의하는 동안 도시 반대편에서는 철수가 직장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날의 업무와는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 얻은 재산에 대한 흥분과 영희를 대하는 방식에 대한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동안 동료들과 앉아있던 철수는 흥분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가 입가에 신비로운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민수 야망과 양심의 결여로 알려진 동료가 즉시 경계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철수 씨? 무슨 일 있었어요? 철수는 민수의 눈에 위험한 빛이 스치는 것을 알아차리기에는 너무 흥분해 있었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최근에 큰 돈의 축복을 받았다고 합시다. 다른 노동자들은 농담인 줄 알고 웃었지만 민수는 진지한 표정을 유지하며 철수의 모든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퇴근 후 그는 이 소위 말하는 재산에 대해 더 알아내기로 결심하고 철수를 은밀히 따라갔습니다. 한편 이 씨의 집으로 돌아가 영희, 수진, 이 씨는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수진은 이제 상황에 완전히 빠져들어 법적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이모, 원하시면 당신의 권리에 대해 더 조사해보고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영희는 그 제안에 감사해하며 받아들였습니다. 고마워요, 수진아. 너희 둘이 없었다면 어쩔 뻔했니? 그날 밤 철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거실에 앉아있는 영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영희의 어조에 놀라 망설이며 앉았습니다. 무슨 얘기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요, 여보. 이 돈과 그것이 당신에게, 우리 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요. 이어진 대화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영희는 철수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고통과 이해할 수 없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공유했던 수년간의 사랑과 동반자 정신에 호소하려 했지만 철수는 완고해 보였습니다. 영희야, 넌 이해 못해. 이 돈으로 난 항상 꿈꿔왔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 그걸 잃을 위험을 감수할 순 없어. 철수가 주장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과 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꿈은요, 여보?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꿈들은요? 영희가 반박했고 좌절의 눈물이 그녀의 눈에 맺혔습니다. 토론은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둘 다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잠자리에 들 때 그들은 별도의 방에서 잤고 그들 사이의 간극은 그 어느 때보다 커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영희와의 또 다른 대립을 피하기 위해 일찍 출근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민수가 그를 한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래서 철수 씨, 그 돈 얘기가 뭐예요? 민수가 물었고 그의 친근한 어조는 그 밑에 깔린 위협을 간신히 감추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민수 씨. 바보 척하지 마세요. 어제 당신 말 다 들었어요. 복권에 당첨됐죠, 안 그래요? 큰 상금인 것 같던데. 철수는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부주의했고 이제 양심의 가책이 없기로 유명한 민수가 그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민수 씨, 그건 그런 게 아니에요. 철수가 말을 시작했지만 민수가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철수 씨. 난 진실을 알아낼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믿어보세요. 내 말이 맞다면 당신은 나를 적으로 만들기보다는 친구로 두고 싶을 거예요. 그 은근한 협박이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철수는 자신이 궁지에 몰린 것을 느끼며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는 영희에게
재산의 절반을 잃을 위험뿐만 아니라 민수의 탐욕도 다뤄야 했습니다. 한편 집에서 영희는 행동을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철수의 소지품을 뒤지기 시작했고 당첨 복권이나 이혼 관련 서류에 대한 단서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수색은 그녀를 철수의 침대 옆 서랍장으로 이끌었고 거기서 그녀는 숨겨진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영희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혼 서류 초안과 변호사 번호가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철수의 의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보며 그녀의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지은이가 물었고 영희의 떨리는 목소리를 알아차렸습니다. 영희는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딸을 이 복잡한 상황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모든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지은아, 우리 딸, 무슨 일이 있었어? 큰일이. 영희가 목이 메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지은이는 귀에 깊게 듣고 있었고 자신의 인생이 극적으로 바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희가 최근 며칠 동안의 사건들을 설명하는 동안 지은이는 충격, 분노, 그리고 결심이 자신 안에서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지은이가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아빠가 엄마에게, 우리에게 이럴 순 없어요. 모녀가 대화를 나누며 상황에 대처할 계획을 세우는 동안 철수는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수의 협박과 영희와의 갈등 사이에서 그는 자신이 얻은 재산이 정말로 축복인지 아니면 위장한 저주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지평선 위로 해가 지고 있었고 긴 그림자를 도시 위로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김 가족의 집에서는 돈을 넘어선 싸움을 위한 무대가 마련되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충성,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체스판의 말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이 드라마의 다음 막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지은이가 부모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의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고 며칠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마침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다 잘 될 거예요. 지은이가 속삭이며 영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모녀가 부엌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철수는 뒷문으로 살금살금 나갔습니다. 그는 지은이를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고 딸의 질문하는 눈빛 앞에서 자신의 결심이 흔들릴까 봐 두려웠습니다. 직장에서 철수는 민수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수의 입가에는 악의적인 미소가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철수 씨? 제 제안 생각해 보셨나요? 민수가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철수는 침을 삼켰습니다. 무슨 제안 말씀이세요, 민수 씨? 당신은 아무 제안도 하지 않았고 그저 은근한 협박만 했을 뿐이에요. 민수는 웃었지만 그 소리에는 온기도 유머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철수 씨, 그렇게 극적으로 굴지 마세요. 난 그저 동업을 제안하는 거예요. 결국 친구들은 인생의 좋은 것들을 나누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공기 중에 긴장감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철수는 자신이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절하면 민수가 그의 비밀을 폭로할 수 있었고 수락하면 동료의 탐욕에 휘둘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얼마나요? 철수가 마침내 패배한 듯이 물었습니다. 20%요. 민수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내 침묵에 대한 공정한 대가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철수는 피가 끓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재산의 20%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무슨 선택이 있었을까요? 좋아요. 그가 중얼거렸고 자신이 점점 더 자신의 거짓말에 덫에 갇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지은이와 영희가 자신들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빠가 이 돈을 이체하거나 숨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은이가 설명했고 그녀의 법학 공부 연수가 마침내 실전에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딸아? 영희가 물었고 길을 잃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제가 대학교 교수님들께 조용히 자문을 구해볼게요. 그동안 우리는 당첨 복권을 찾아야 해요. 집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집안을 꼼꼼히 수색하기 시작했고 아무것도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수시간이 지나도
성과가 없었지만 그때 영희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금고! 그녀가 외쳤습니다. 철수가 옷장에 작은 금고를 숨겨두고 있어요. 그는 내가 그 존재를 모른다고 생각해요. 가슴이 두근거리며 모녀는 부부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영희는 옷걸이 몇 개를 치우고 벽에 숨겨진 작은 문을 드러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거예요. 영희가 실망한 듯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생각해보세요. 아빠에게 의미 있는 날짜나 숫자가 뭐가 있을까요? 영희는 눈을 감고 집중했습니다. 갑자기 기억의 섬광이 그녀를 스쳤습니다. 결혼 기념일. 그는 늘 그날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고 말했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영희는 날짜를 입력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안도감 속에서 금고가 부드러운 딸깍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안에서 그들은 여러 서류들을 발견했고 그 중에는 그토록 찾던 복권도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 작은 종이 조각을 들고 그렇게 단순한 것이 이토록 많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믿기 힘들어했습니다. 엄마, 우리는 이 복권의 사본을 만들어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해요. 지은이가 제안했습니다. 아빠가 이걸 없애거나 숨길 위험을 감수할 순 없어요. 한편 도시의 다른 쪽에서 철수는 변호사와 만나 이혼 절차와 재산 분할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시작했습니다. 복권을 결혼 기간 중에 구입했다면 법적으로 상금의 절반은 귀하의 아내의 것입니다. 철수는 속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분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몫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좌절한 철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고 그의 마음은 해결책을 찾아 열심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디어가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가 상금에 대해 밝히기 전에 영희를 설득해 이혼 서류에 서명하게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계획을 마음에 품고 철수는 집으로 돌아왔고 머릿속으로 무슨 말을 할지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도착하자 그는 거실에서 영희와 지은이를 발견했고 둘 다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지은이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철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의 결연한 눈빛이 그 자신을 너무나 닮아 있어서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슨 얘기? 그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물었습니다. 복권에 대해서요, 아빠. 엄마에게서 숨기려고 하는 상금에 대해서요. 지은이가 대답했고 그녀의 눈은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의 시선은 지은이에서 영희로 옮겨갔고 영희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과 실망의 혼합이 있었습니다. 난 너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고 마지막으로 부인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거짓말은 이제 그만해요, 여보. 영희가 마침내 말을 꺼냈고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알아요. 복권을 찾았어요. 철수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신중하게 계획된 계획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무겁게 주저앉았고 머리를 손에 묻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아빠? 지은이가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왜 엄마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리 가족에게요? 철수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난 모르겠다. 그 돈, 내가 항상 꿈꿔왔던 모든 걸 가질 수 있다는 생각, 그게 날 눈멀게 했어. 난 길을 잃었어. 영희가 다가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는 함께 인생을 만들어 왔어요. 항상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죠. 어떻게 이 모든 걸 버리려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이어진 침묵은 무거웠고 상충하는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여성을 바라보며 자신의 행동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미안해. 그가 마침내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난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어. 너희가 날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계속 말하기도 전에 전화벨이 울려 순간을 깨뜨렸습니다. 철수가 전화를 받았고 다른 쪽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철수야, 내 친구.
민수의 목소리가 거짓된 즐거움으로 들렸습니다. 우리의 작은 파트너십을 이행할 준비가 되었길 바라네. 철수는 영희와 지은이를 바라보았고 그의 가슴 속에서 공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가족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라 양심 없는 협박자의 소나귀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철수는 자신이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거짓말과 탐욕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구원을 찾아 가족의 사랑과 용서의 힘을 신뢰할 수도 있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하지만 결심을 하고 철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영희와 지은이의 눈을 바라보며 자신이 하려는 일에 대한 용기를 모았습니다. 민수 씨, 그가 전화기에 대고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하지만 그 어떤 파트너십에 대한 얘기도 아닐 겁니다. 한편 영희와 지은이는 시선을 교환했고 상황이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 가족의 미래를 위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다음 단계가 그들의 운명뿐만 아니라 각자의 성격과 가치관을 결정지을 것이었습니다. 민수와의 대결 이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김 가족의 삶은 새로운 리듬에 접어들었습니다. 더 평온하지만 여전히 도전적이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철수와 영희 사이에 분배된 복권 당첨금은 단순히 기회만이 아니라 책임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어느 화창한 토요일 아침, 가족은 그들의 소박한 집 거실에 모였습니다. 한때 비밀과 갈등으로 가득 찼던 공간이 이제는 기대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수가 영희와 지은이를 바라보며 시작했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요? 영희는 최근 며칠 동안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생각해왔고 가장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재산이 우리의 본질을 바꾸게 해선 안 돼요. 지은이는 어머니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생각 없이 돈을 써서 모든 것을 잃은 복권 당첨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봤어요. 탐욕의 위험에 대해 뼈아프게 배운 철수도 동의했습니다. 당신들 말이 맞아요. 우리는 확실한 계획이 필요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고 그녀를 그토록 도와준 젊은 변호사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인 이 변호사와 함께 왔습니다. 우리가 합류해도 괜찮을까요? 이 변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김 가족은 그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지원에 감사하며 따뜻하게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변호사가 앉으며 시작했습니다. 비상금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안전한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진이 보충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대의를 위해 기부를 고려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아요. 이는 지역사회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세금 혜택도 가져올 수 있어요. 기부에 대한 언급이 영희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있잖아요. 난 항상 우리 동네의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꿈을 꿔왔어요. 그 방향으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은이의 눈이 그 아이디어에 반짝였습니다. 엄마, 그거 완벽해요. 우리가 저소득 가정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재단을 만들 수 있어요. 가족의 열정을 보며 철수는 자부심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멋진 아이디어네요. 새 희망 재단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모두가 열정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고 이미 재단 설립의 법적 측면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두 분은요? 수진이 철수와 영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루고 싶은 개인적인 꿈이 있으세요?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난 항상 작은 수공예품 가게를 열고 싶었어요. 바쁘게 지내면서 동시에 지역 장인들을 돕는 그런 거요. 철수는 아내를 격려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영희. 당신은 항상 그런 것들에 눈이 밝았잖아요. 그럼 철수 씨는요? 이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철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있어요. 건설업 청년들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에 투자하고 싶어요. 제가 수년간 배운 것을 나누고 싶어요. 지은이는 부모님을 존경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부와 함께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본질에 충실했고 다른 이들을 돕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은아 너는? 영희가 물었습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니? 지은이는 약간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난 항상 국제법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어쩌면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그거 멋지다, 수진이 외쳤습니다. 해외 대학에 몇몇 연락처가 있어요. 최고의 옵션을 찾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대화가 아이디어와 계획으로 가득 차 흘러가는 동안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놀랍게도 민수였습니다. 철수가 문을 열자 방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민수는 긴장한 듯 보였고 평소의 자신만만한 모습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저 직접 사과하고 싶었어요. 제가 한 일은 끔찍했고 정말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서로 놀란 눈빛을 교환했고 예상치 못한 방문에 놀랐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영희였습니다. 민수 씨, 당신이 한 일은 매우 심각했어요. 그녀가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와서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자원봉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그가 물었고 민수의 보상의 일환으로 부과된 조건을 언급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약간 밝아졌습니다. 사실 정말 변화를 주는 경험이 되고 있어요.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과 일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에게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해주고 있어요. 지은이는 그때까지 조용히 지켜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 씨, 우리가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재단을 만들 계획이에요. 어쩌면 당신의 경험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제안은 민수를 포함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돕게 되어 영광일 것 같습니다. 그가 명백히 감동받은 채로 대답했습니다. 항상 실용적인 이 변호사가 개입했습니다. 모두가 동의한다면 이를 민수 씨의 재활 과정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겠네요. 방 안의 긴장감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차적으로 민수도 대화에 포함되었고 재단이 빈곤 지역에서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오후가 지나가면서 김 가족과 그들의 새로 설립된 재단의 미래 계획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갈등과 비밀의 무대였던 거실이 이제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철수는 장면을 관찰하며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가족을 거의 파괴할 뻔했던 돈이 이제 그들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 사회를 위한 변화의 도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며 창문을 통해 황금빛 광채를 던질 때 김 가족과 그들의 친구들은 즉흥적으로 커피잔을 들어 건배를 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위하여, 철수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위하여 모두가 화답했고 그들의 목소리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가족과 친구들에 둘러싸여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계획을 세우며 철수는 마침내 그들이 얻은 재산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랑과 연민, 그리고 희망의 유산을 만들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밤이 내리며 김 가족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가능성과 약속으로 가득 찬 장이었고 단지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새로 발견한 관용으로 만날 모든 이들을 위한 더 나은 날들의 약속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고 김 가족이 그들의 재산의 운명을 결정한 이후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 희망재단은 이미 동네의 수십 명의 아이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며 완전히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녀의 수공예품 가게 한국의 색채를 열었고 이는 빠르게 지역 예술가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철수는 건설업 청년들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에 전념하며 가르치는 일에서 새로운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후 가족은 그들의 새 집, 소박하지만 편안한 뒤뜰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모였습니다. 유럽의 대학을 방문하고 막 돌아온 지은이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엄마. 지은이가 흥분으로 눈을 반짝이며 외쳤습니다. 그 대학에는 제가 항상 꿈꿔왔던 국제인권법 프로그램이 있어요. 영희는 딸의 열정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걸 보니 나도 기쁘구나, 우리 딸. 프로그램은 언제 시작하니? 지은이가 대답하기도 전에 철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았고 듣는 동안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그가 말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빠? 지은이가 철수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철수는 대답하기 전에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 이 씨가 사고를 당했대. 집에서 계단에서 넘어졌어. 수진이가 그녀와 함께 있지만 상황이 심각해. 이 소식은 가족 점심 식사에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복권 위기 동안 그들을 돕는데 매우 중요했던 이웃 이 씨는 모두에게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영희가 외치며 일어섰습니다. 지금 당장 가봐야겠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그들은 복도에서 명백히 흔들린 수진을 만났습니다. 의사들이 지금 어머니와 함께 있어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낙상이 심각했어요. 수술이 필요하고 긴 회복 기간이 필요할 거예요. 김 가족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이 씨가 얼마나 독립적인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이 상황이 그녀에게 얼마나 어려울지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철수가 시작했습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 우리가 모든 걸 책임질게. 수진은 감동받은 듯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모르실 거예요. 어머니는 항상 너무 자존심이 강해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려 했어요. 그때 이 변호사가 도착했고 지치고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수술은 내일이에요. 그가 알렸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회복이 복잡할 거예요. 이 씨는 최소 3개월 동안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할 거예요. 이 소식은 모두에게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지은이가 제일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대학 입학을 미룰 수 있어요. 이 씨를 돌보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여기 있을게요. 아니야, 딸아, 영희가 끼어들었습니다. 내 미래가 중요해. 우리가 방법을 찾을 거야. 그때 조용히 그룹에 합류한 민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어요. 그가 제안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에서 노인 돌봄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과 교대로 일할 수 있어요. 민수의 제안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는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 진정한 후회를 보여주었고 자원봉사 활동에 전념하며 새 희망재단의 여러 프로젝트를 돕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옛 적수를 바라보며 그의 눈에서 진실성을 보았습니다. 고마워요, 민수 씨. 당신의 도움은 정말 감사할 거예요.